안녕하세요. 바이텍 시스템 이종환입니다. 요즘 그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그 업체에서 그 오프라인 세미나보다 온라인 세미나를 많이들 하고 있어서 피로감도 이제 고객분들께서는 피로감 느끼시는 분도 많으신데 오늘 이렇게 저희 그 온라인 세미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그 오늘 그 세미나는 그 저희 고객사를 대상으로 그 초청을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그 참석하시는 분들 보니까 제가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반갑습니다. 예. 오늘 그 인사말은 본격적으로 이제 세미나 설명이 앞서서 이제 가볍게 잠깐 이제 그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이제 하고 하는 걸로 대체를 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이제 고객사 대상으로 초청을 했지만 저희 바이텍 시스템 또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알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저희 바이텍이 이제 33년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사업들이 이제 많이 변신을 했었는데 예전 사업 위주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시고 요즘 이제 저희가 이제 현 상태에서 주요 사업으로 운영하는 거를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이제 회사 소개를 하는 걸로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소개 장표는 딱 2장으로 이제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바이텍 시스템 말씀드렸듯이 1988년에 설립해서 33년 동안 각종 이제 상용 영역에서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현재로는 그 데이터 관련된 이제 전문 솔루션들을 라인업을 해가지고 고객분들에게 그 데이터 관련 솔루션을 임플리멘테이션을 해주고 교육해주고 컨설팅 해주는 사업을 위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바이텍 시스템 위치는 그 판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판교로 재작년에 이제 사업을 이전을 하면서요. 저희 교육장도 새로 이제 준비를 해서 나중에 이제 저희 바이텍 시스템에 오셔서 교육 받으실 분들 계시겠지만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바이텍 시스템은 전체 55명 정도 인원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고요. 관계사로 이제 바이텍 정보통신, 바이텍 테크놀로지, 가끔 이제 다 바이텍이 들어가니까 약간 혼란스러워 혼동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전체 한 165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관계사 말씀도 드렸지만 장표가 저희 오늘은 이제 바이텍 시스템 저희 회사 위주로 주요 사업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저희가 이제 6개로 해가지고 정리를 했는데 이거 말고도 뭐 몇 가지 사업이 더 있는데 주요 사업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각각 이제 그 솔루션별로 최상위 파트너하고 총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그 분야에서 다 잘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오늘 그 세미나 발표할 내용이 스플렁크 쪽인데요. 간단하게 이제 그 솔루션별로 간단하게 이제 그 소개말을 오른쪽에 정리를 했는데요. 스플렁크는 뭐 머신 데이터 플랫폼으로 저희가 이제 IT 운영 과제나 데이터 보안 쪽으로 공급을 하고 있고요. 인포메티카 같은 경우에는 그 예전에 전통적으로 데이터 추출 변환 적재인 ETL 쪽 분야에서 계속적으로 많이들 사용을 하고 계시는데요. 저희도 취급한 지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현재로는 뭐 기준 정보나 데이터 카탈로그, 데이터 전처리, 데이터 품질 쪽으로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서 많이들 찾고 계시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Mware 탄주라고 있는데요.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그 피보탈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피보탈이 이제 VMware 인수가 되면서 VMware 탄주 브랜드로 나왔는데요. VMware 탄주 같은 경우에는 그 벤더사에서 비즈니스를 크게 2가지로 해서 그 클라우드 파운드리 쪽하고 그린플럼 쪽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바이텍 시스템은 정보계 분석계 DB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린플럼 데이터베이스를 주로 공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루시드웍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르시는 분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솔라라는 거는 많이 아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솔라 기술로 이제 개발 없이 필요 기능을 구현해가지고 그 AI 기반의 빅데이터 검색 엔진을 구현한 상용 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 데이터 마트나 뭐 데이터 DW 구축 없이 기존에 있는 데이터 있는 상태에서 데이터를 검색해서 가져오는 그런 솔루션들을 많이 원하시는데 향후에 이제 많이들 그 관심을 가질 솔루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 관련된 솔루션을 하다 보니까 데이터 시각화 쪽으로도 찾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으셔서 저희가 이제 태블로라는 그 셀프 BI 툴을 공급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데이터 로봇인데 그 데이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측 모델들을 만들거나 그 AI 모델들 이런 것들을 각각 이제 고객사에서 만들려고 하는데 그 시장에서 이제 그러다 보면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많이 필요한데요. 시장에서 이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공급은 적고 수요는 많은 상황에서 이런 부분이 하기 힘들어서 그 데이터 로봇에서는 이런 이제 예측 모델들, AI 모델 작성을 자동화해주는 솔루션으로 나온 부분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이제 6가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한마디로 그냥 기억하시기에 저 바이텍 시스템은 그 데이터 관련돼서 그 모든 그 솔루션들을 라인업해서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관련돼서 어떤 페인 포인트나 그다음에 과제를 수행할 때 여러 가지 이제 니즈들이 있으실 텐데 데이터 관련돼서 이제 문의하실 거나 이런 것들이 생기시면 저희 바이텍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그 세미나 유익한 시간 되시고요. 앞으로도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종환 이사님의 2, 3마리가 넥스트로 사례로 알아보는 IT 통합관제 서비스 혁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바이텍 시스템의 노병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 점점 더 이제 복잡해지고 있는 IT 인프라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IT 인프라 환경이 서버 다양한 엄청나게 많은 서버들 그리고 스토리지, 네트워킹 장비들 그리고 지금은 버추얼라이제이션 부분들 VM 머신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 서버들 뭐 DB 서버 그리고 각각의 그 인프라스트럭처 어플리케이션, 패키지드 어플리케이션, 커스텀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은 다양한 어플리케이션들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게다가 요즘은 이제 클라우드가 좀 대두되고 있는데 클라우드까지도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있는 인프라 환경 하에서 각각의 엔지니어링 팀들이 각자 다양한 도구를 가지고 이제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해지고 있는 사일로된 레거시 이런 솔루션들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별로 각각 그 인프라 팀, 어플리케이션 팀, 그리고 DB 팀 이런 등등의 팀별로 단절된 인사이트 그리고 이제 복잡도에 따라서 실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장애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늘어나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선제적 장애 탐지, 그러니까 미리 그 장애가 발생하는 부분들을 탐지를 해서 미리 해결을 하게 되면 실제 장애에 대한 영향도를 줄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지금 그런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있고요. 그리고 리소스 제한된 리소스라는 거는 이제 엑스퍼트 하신 분들만 이 그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고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엑스퍼트 하신 분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변화하는 서비스들이 많은데 이런 이제 가시성 구조, 이제 싱글 뷰로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러한 그 모니터링 그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복잡해지고 있는 인프라 환경 하에서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IT 운영 관제에서 이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한데요. 접근 방법을 봤을 때는 다양하고 이제 복잡한 툴들에 대해서 이제 유지 비용이나 확장 문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모든 종류의 IT 데이터 통합 분석 플랫폼, 그러니까 빅데이터 플랫폼이 필요하게끔 돼 있고요. 그리고 문제 원인에 대한 루트 코즈를 해결하기 위한 워름 상황을 최소화하고 리소스를 효율화하기 위한 효율적 리소스 사용으로 문제 해결 단축이라든지, 그리고 서비스의 지표화로 전 프로세스 문제와 상태를 공유하게 되는데 이러한 업무 전반의 공통지표 공유로 IT 역할을 재정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머신러닝을 활용해서 이제 선제적 지능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이러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플렁크 ITSI를 이용하죠. ITSI는 IT 서비스 인텔리전스의 약자거든요. ITSI를 이용한 서비스 기반의 운영 인텔리전스라는 이런 저희가 패러다임을 가지고 커다랗게 5가지의 기능들을 저희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운영 빅데이터 인텔리전스 빅데이터 플랫폼, 저희가 이제 지금 현재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그걸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2번, 3번, 4번, 5번은 이제 저희 스플렁크 ITSI에서 제공되는 기능들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동적 서비스 모델에 의해서 전체적인
그 서비스 스택 시각화에서부터 서버 비즈니스 레이어까지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리고 장애의 영향도를 파악할 수 있는 동적 서비스 모델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고도화된 경보 체계를 가지고 얼러팅, 그러니까 장애가 발생했을 때 바로바로 얼러트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 그리고 딥다이브를 통해서 실제 연관된 서비스 KPI들에 대해서 분석을 딥다이브하게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빠르게 루트 코즈를 찾아낼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머신러닝 기능이 탑재돼서 예측 분석을 함으로써 사전에 미리 장애를 탐지하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운영 인텔리전스 빅데이터 플랫폼을 먼저 말씀드리면요. 실제 IT 운영 쪽에서 발생하는 이런 머신 데이터라고 얘기하는데요. 서버라든지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 스토리지, 어플리케이션, 클라우드 등 모바일 등에서 발생되는 데이터는 운영 인텔리전스라고 해서 실제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의 데이터를 다 모은 상태고요. 그리고 각각의 필요한 그 강력한 이제 앱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앱들은 스플렁크 엔터프라이즈 기반 하에서 동작이 되는 앱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서비스 인텔리전스, IT 운영을 위한 AIOps 기반의 IT 모니터링 솔루션인 IT 인텔리전스가 존재하고 있고요. 팬텀은 이제 그 자동화, 인시던트 오케스트레이션의 오토메이션 리스폰스라고 해서 요걸 최근에 들어서 이제 자동화 쪽으로 많이 관심을 갖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그 스플렁크 프리미엄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동적 서비스 모델인데요. 서비스 중심의 이제 통합 가시성 확보와 영향도 분석을 하는 저희 그 ITSI에서 제공해주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서비스가 보이고요. 상위 한 50개 서비스 상태들이 점수별로 보이면서 점수가 낮아지면 빨간색으로 알람 처리가 되면서 모니터링이 가능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각 서비스별로의 영향도에 따라서 장애 지점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고, 어떠한 그 서비스가 영향이 생기는지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 발생 서비스 KPI를 포인팅을 해서 바로 어떤 부분에서 장애가 발생하는지를 찾아주는 이런 그 동적 서비스 모델을 그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KPI라고 해서 핵심 지표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핵심 지표들도 상위 한 50개 정도의 매트릭과 추이들을 보여주면서 현재 상황들을 직접적으로 가시성 있게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이제 서비스 구성도를 사용자 기반으로 구성도를 구성을 해서 각각의 그 서비스의 헬스 스코어들을 표시를 해줌으로써 어느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바로바로 알 수 있게끔 해주는 이런 부분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도화된 이제 경보 체계인데, 모니터링만 하는 게 아니고 모니터링 플러스 장애가 발생했을 때의 경보, 얼러트를 해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발생 이제 연관 서비스와 이제 KPI를 선택을 해서 저희가 알람 발생 부분들을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알람이 발생했을 때 머신러닝 기반의 이벤트 클러스터링 지원을 함으로써 이벤트 노이즈를 제거해서 운영하시는 분들의 많은 이제 그 얼러트가 발생하는 부분을 처리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줄여주는 이런 것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발생된 장애에 대해서 전체적인 이벤트 요약 상세 정보를 보여주고, 발생 장애에 대해서 영향도 분석을 해당 그 고도화된 경보 체계를 가지고 이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딥다이브라고 해서 이제 즉각적인 문제 분석으로 이제 장애 원인 파악을 하는, 그래서 분석 시간을 최소화해주는 부분들인데요. 그래서 서비스 좀 전에 보셨던 서비스 개별 뷰에서부터 영향도 분석하는 뷰와 그리고 얼러트된 이벤트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또 시계열 상관 분석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개별 서비스 구성도 내에서 장애가 발생한 거를 파악을 하고 직접 그 시계열 딥다이브 분석을 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머신러닝 기능 탑재가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서비스 기반의 예측 분석이라는 게 있거든요. 예측 분석의 알고리즘들을 이와 같은 알고리즘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 알고리즘을 통해서 모델링 했을 때 모델링 결과들이 나오고요. 이 모델링한 결과를 가지고 얼러트를 만들어내고
얼러트를 직접적으로 이 서비스 구성도 글래스 테이블이라고 하는데 서비스 구성도에 직접적으로 표기가 되게끔 해서 서비스 구성도에서 장애를 선제적으로 탐지할 수 있게끔 하는 머신러닝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저희 이제 IT 서비스 인텔리전스는 서비스 인사이트 부분과 이벤트 어널리틱스 부분에서 이제 하나의 솔루션으로 다 제공을 한다는 부분이고요. 좀 전에 전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KPI 기반의 서비스 헬스 스코어 계산, 기타 이제 운영 패턴에 대한 이상치 탐지들, 그리고 딥다이브에 의한 문제 포인트 고립화 이런 부분들을 서비스 인사이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벤트에서 이제 얼러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분석을 하고 잘 분석을 하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들을 제공해주는 이벤트 어널리틱스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스플렁크의 ITSI를 가지고 이제 이런 기능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직접적으로 제조사의 이름은 얘기는 못하겠지만 저희 제조사에 실질적으로 그 스플렁크와 ITSI를 적용한 사례를 설명을 드리면서요. 어떻게 지금 구축되어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조사 저희 쪽 제가 구축한 이제 우리 고객사 제조사는 IT 운영 상태가 지금 팩토리가 공장이 이제 시스템 IC가 6개가 있고요. 메모리 IC가 6개가 있고요. 시스템 IC는 2팹 그리고 패키지가 1팹 정도가 있는데 이 팹들 각각의 서버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어플리케이션 서버가 865대, 그다음에 DB가 127개, 그리고 기타 서버들이 이제 177개 이런 환경 하에서 저희가 실제 구축을 했고요. 네트워크도 스위치가 한 240개 스위치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도 48개, 그리고 어플리케이션 큐 관련해서는 603개, 실제 어플리케이션 와스 쪽에서는 4,547개의 운영 자원을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부분을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스플렁크는 현재 라이센스는 3.2테라, 이제 하루 3.2테라 라이센스가 들어갔고요. 그리고 스플렁크 서버는 25대, ITSI 라이센스는 이제 10테라 라이센스로 그런 식의 스플렁크의 리소스가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저희 고객사 제조사에 어떻게 구축되었으며 어떤 성과를 거뒀으면 이제 어떤 기반을 마련했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제조 라인에서 각 시스템별로 어플리케이션 서버, DB 서버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각각의 모니터링 포인트들이 있고 모니터링들은 이제 어플리케이션 서버, DB, 네트워크, 스토리지 관제하는 1차 관제 시스템들이 있고요. 저희가 로그를 수집하는 거는 이 1차 관제 시스템에서부터 저희 쪽 스플렁크로 로그들을 수집을 다 해서 최종적으로는 ITSI를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게다가 거기에 이제 머신러닝 툴킷을 이용을 해서 예측 분석까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이제 통합관제센터에 이러한 대시보드들이 지금 현재 운영 중에 있고요. 요 통합관제센터에 있는 대시보드들을 이용을 해서 실제 운영 PM과 담당자들이 모여서 장애가 발생했을 때 이 화면을 보고 실제 어떤 장애가 발생했는지를 현재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이런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과를 거뒀냐면 실제 이제 통합관제나 실시간 탐지 분석 환경을 직접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싱글뷰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이제 통합 대시보드 구축과 그리고 핵심 리소스에 대한 실시간 관제 환경 구축, 그리고 장애 영향도 상관관계 분석 환경 구축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해서 현재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어떤 기반을 마련했냐, 실질적으로는 루트 코즈에 대한 빠른 대응이나 분석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을 했고요. 결국은 장애인지 조치 시간 제로 베이스를 위해서 이제 머신러닝 기반 예측 환경 이런 부분들이 구축이 됐고요. 머신러닝 툴킷을 이용을 해서 예측 좀 더 정교한 예측을 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을 했습니다. 좀 전에 구축에 대해서 말씀드린 건데 이제 아까 상세적으로 들어갔을 때 데이터 소스들이 존재를 하고요. 서버, 어플리케이션, 스토리지, 네트워크 이런 장비들에 대한 1차 관제 시스템들이 있고요. 1차 관제 시스템들에서 저기 스플렁크로 빅데이터 로그 통합을 첫 번째로 이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장애 탐지하고 관제 요소에 대한 상관 분석, 예측 분석을 하는 이제 스플렁크 ITSI 부분 구축과 세 번째로는 이제 통합 관제 전체적인 한눈에 볼 수 있는 통합관제 대시보드 이렇게 세 가지로 구축이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플렁크 적용 전에는 통합관제 장애 발생 상황이 통합관제 쪽에 장애가 발생했을 때는 어플리케이션 담당자, 서버 담당자, 데이터베이스 담당자, 네트워크 담당자들이 각각 자기 솔루션, 레거시 솔루션을 가지고 모니터링을 쭉쭉 진행을 했거든요. 뭐 트랜잭션이 실패했습니다. 뭐 CPU 사용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데이터베이스 담당자도 각각의 이렇게 그 레거시 시스템으로 모니터링을 하던 상황인데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해당 전문가나 그 경험이 많은 사람의 영향도가 이제 가장 높다라는 거죠. 장애 원인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모든 영역에서 다 찾아봐야 된다는 이런 단점들이 있고요. 그리고 장애 해결에 도움 줄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사후 대응, 장애가 터지고 난 다음에 그 대응에 집중돼 있어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싱글뷰 장애 감지, 원클릭해서 이제 원인 분석할 수 있는 서비스 관점의 통합 모니터링 프로세스 체계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 스플렁크 적용 이후에는 단위 분석의 IT 운영 관제를 탈피하면서 통합관제 센터장이 통합관제 센터의 대시보드를 보면서 지금 현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뭐 서버 담당자, 네트워크 담당자, 뭐 어플리케이션 담당자를 이렇게 포인팅을 해서 모니터링을 해봐라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기반들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이제 토폴로지 맵을 이용을 해서 어디에서 지금 장애가 발생했고 어느 시스템에 타 시스템에 어떻게 영향이 미치는지를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플렁크 ITSI 구축 현황은 저희가 395개의 서비스와 KPI들을 230개 KPI 그리고 엔티티라고 하는 뭐 어플리케이션에서부터 서버 호스트들 이런 부분들 쭉 했을 때 7,524개의 엔티티까지 이제 구축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화면들은 이제 저희가 실제 구축한 뭐 팹별 뭐 통합관제 현황 대시보드라든지 그리고 시스템별 통합장애 현황 대시보드라든지 그리고 시스템을 선택했을 때 시스템별로 어떤 장애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그 서브 시스템의 장애된 어플리케이션 서버, DB, 스토리지, 네트워크상에서 장애가 발생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 발생한 이벤트들 이런 걸 볼 수 있는 현황 대시보드 이런 부분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스플렁크 ITSI에 구축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서비스 헬스 스코어를 이용을 한 각각 서비스별로의 장애 포인트를 분석할 수 있는 이런 화면들을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ITSI 쪽에 이제 글래스 테이블이라고 해서 실제 네트워크 구성도 개별 서비스 네트워크 구성도 내에서 장애 발생 위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즉각적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까지도 구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능형 이제 IT 통합관제를 하기 위한 여정에서 이제 현재 저희 구축된 고객사들도 이런 여정을 밟아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에는 이제 가능적 사후, 그러니까 사후에 경고들을 파악했다고 하면 현재는 이제 프로액티브 선제적인 정도까지는 와 있고요. 예측까지는 아직은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지만 예측도 지금 전반적으로 쭉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리딕티브까지 가게 되면 그 영향 비용은 거의 제로화가 되는 이런 부분들이라서 지금 목표는 프리딕티브까지 가기 위한 여정을 쭉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구축한 그 고객사의 IT 통합관제 AIOps 이제 로드맵을 보시면 첫 번째로는 모니터와 이제 그 조사 부분 그리고 오퍼레이셔널 비저빌리티, 비즈니스 인사이트 부분 크게는 이제 프레딕트 마지막에는 이제 프레딕트 이런 부분들까지 가는데요. 그래서 뭐 시스템 임플리멘테이션 되고 시스템 익스텐션해서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현재에는 이제 시스템 이넨스먼트의 그 단계에 와 있고요. 앞으로 추후에 해야 될 부분들은 이제 시스템 인텔리전스 쪽은 예측 기반제 장애 탐지 모델을 이제 지속적으로 고도화를 하는 이런 로드맵을 가지고 현재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는 시스템 이넨스먼트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결론을 내고 싶은 거는 이제 밑에 왼쪽 그림과 같이 여러 담당자들이 레거시에 대한 솔루션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각각의 그 전체적인 통합뷰가 없어지는 그리고 각각의 팀별로 대화나 이런 부분들이 더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연결이 끊어진 팀 이런 사람들이 이제 더 나은 목표를 달성하도록 저희가 도울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요 아래와 같은 모든 화면들을 제거하고 하나의
그 싱글 뷰를 운영할 수 있는 싱글 뷰 대시보드를 통합을 해서 강력한 이제 통합 솔루션으로 가져가면서 되게 해피한 케이스가 되는 이런 부분이라고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그 저희 고객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그 좋은 통합 솔루션으로서의 저희 스플렁크와 엔터프라이즈와 ITSI를 도입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이제 IT 운영 쪽에 더 포커싱이 돼서 좀 더 예측 기반의 강력한 예측 기반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스플렁크 코리아 이미정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저희가 지금 질문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요. 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향후에 이제 땡큐 메일을 드릴 때 그 질문에 해당하는 답들도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노병희 부장님께서 설명해 주셨던 내용에 관해서도 아마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앞으로 설명할 내용에 대해서도 질문을 남겨주시면 반드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20분 정도 스플렁크로 시작하는 AI 옵스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설명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설문 링크를 드릴 텐데 그 설문에 참여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분 동안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설문까지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랄게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세션은 이제 앞에서 ITSI에 관해서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러면 이제 스플렁크를 사용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바로 뭘 적용해 볼 수 있을까라는 답변을 드리는 세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머신러닝 툴킷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머신러닝 툴킷은 스플렁크 베이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를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운영 환경이든 개발 환경이든 바로 앱을 설치해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머신러닝에 대한 그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이들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도학습에는 레이블이 된 데이터를 가지고 예측을 하는 그런 학습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리그레션이라고 해서 어떤 수치를 예측한다던가 아니면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해서 분류에 대한 카테고리컬 필드를 예측하는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도 학습 같은 경우는 레이블이 없는 데이터를 가지고 ML을 적용해 보는 그런 기법인데 이제 해결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이제 데이터들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군집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클러스터링 기법이라고 하고 또 이렇게 군집이 된 데서 멀리 떨어진 어떤 데이터의 그 모임에서 떨어진 그 점들을 찾아내는 것을 어너멀리 디텍션, 아웃라이어 디텍션이라고 하는 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알파고로 유명해진 그 알고리즘 중에 뉴럴 네트워크 계열의 알고리즘을 쓰는 강화학습 뭐 이런 기법들이 있는데 ML 툴킷에서는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을 사용해 보실 수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스플렁크 ML 툴킷은 코어 위에 올라가는 하나의 앱, 무료 앱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 ML 툴킷을 잘 쓰기 위해서는 이런 세 가지 역할을 가진 사용자들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꼭 뭐 ML 툴킷의 특성이 아니라 머신러닝이라는 기술을 잘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삼박자가 딱 맞아야 되겠죠. 일단은 내가 ML을 적용하고자 하는 그 도메인의 전문가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툴 자체에 대한 전문가, 스플렁크를 잘 쓰는 엔지니어가 필요하고 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데이터를 잘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가 필요합니다. 근데 ML 툴킷 같은 경우는 특별히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라고 해서 일반인 데이터 과학자라고 불리우는 저같이 데이터에 관심이 있는 혹은 지금 이 웨비나를 들으시는 데이터 분석에 관심이 있으신 누구나를 위해서 쉽게 사용해 볼 수 있는 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단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의 업무라고 생각하면 보통은 뭐 모델링이나 튜닝이나 이런 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2016년 조사이긴 하지만 여전히 사실인 부분인데요. 데이터 준비 작업에 약 80%의 시간을 사용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를 하고 가공을 하고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고 이런 부분에 80%의 시간을 소모하고 나머지 20%가 실제로 우리가 상상하는 알고리즘을 적용해 본다든지 검증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데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스플렁크가 ML을 사용하기에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그림이 데이터 사이언스 파이프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데이터를 수집하고 클렌징하고 검색해서 트레이닝 셋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ML 관점에서의 피처 익스트랙션, 전처리 과정이 거쳐서 알고리즘 선택하고 개선하고 검증해서 실제 운영 환경에 포팅을 하고 시각화해서 보여주는 이 일련의 하나의 과정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만약에 이거를 뭐 분석 플랫폼은 따로, 시각화는 따로, 전처리는 따로 이렇게 돼버리면 훨씬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플랫폼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고, 두 번째는 앞서 설명드렸던 그 80%에 해당하는 데이터 전처리를 스플렁크는 이 앞단에서 강력한 SPL이라는 언어를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강력한 기법으로 이 로드가 많이 걸리는 작업들을 빠르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ML 툴킷을 설치하시게 되면 이제 Python for Scientific Computing이라는 앱을 또 추가로 설치하도록 링크가 제공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두 가지 앱에 의해서 ML을 적용하게 되는 거고, ML 툴킷은 딱 두 가지 명령어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fit. fit은 그러니까 모델을 만드는 명령어인데요. fit하고 나는 y를 예측하거나 분류할 건데 그거를 위해서 x라는 변수들을 사용을 해서 결국 모델이라는 모델에 넣겠다라고 명령어를 날려주시면 내부적으로는 Python for Scientific Computing에서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 그러니까 scikit-learn이거든요. scikit-learn에 있는 알고리즘을 가져와서 모델을 내부적으로 룩업으로 저장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apply하고 그 모델 이름을 적용을 해주시면 실데이터에 실제로 그 모델이 반영이 돼서 내가 만든 모델로 탐지를 하거나 예측을 할 수 있는 그렇게 사용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자면 머신러닝 툴킷은 시티즌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를 위한 툴이다. 우리가 조금만 데이터 분석에 관심을 가지고 배워본다면 쉽게 알고리즘을 적용을 하고 검증해보고 테스트를 해볼 수 있는 툴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다양한 알고리즘들을 제공하고 또 커스텀 알고리즘을 포함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플렉서블하게 ML을 적용해볼 수 있는 툴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이게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를 보여드리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L 툴킷을 설치하게 되면 이렇게 쇼케이스라고 해서 ML로 풀 수 있는 문제를 4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예측을 하는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어떤 걸 예측하느냐? 수치를 예측하거나 혹은 카테고리컬 필드를 예측하는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로그인 횟수를 예측한다든지 카테고리컬 필드 같은 경우는 뭐 하드웨어의 장애를 예측한다든지 월웨어를 예측한다든지 이런 카테고리컬 필드를 예측하는 이런 예측의 문제를 풀 수 있는데요. 예측이라고 하면은 이제 과거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지도학습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웃라이어 디텍트 같은 경우는 이제 아웃라이어를 탐지하는 기법인데 이것도 수치에 대한 그 튀는 점을 잡는 알고리즘이고 이거는 카테고리컬 중에 희귀하게 발생하는 값들을 찾아내는 그런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과거에 정답지가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비지도 학습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시계열로 어떤 값들이 주기성을 갖는다라고 할 때는 포캐스트 타임 시리즈 부분에 있어서 이제 참고해 보실 만한 예제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 이벤트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다시피 데이터의 어떤 유사성, 데이터끼리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이제 클러스터링을 하는 건데 ML 툴킷에서는 그 각각의 값들이 다 수치 값이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뉴메리컬 필드에 대한 클러스터링의 모델을 만들어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ML 툴킷 관점에서 이렇게 4가지 종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는 ML 잘 모르겠다. 어떻게 적용하는지 감이 안 온다라고 하실 때는 이 인더스트리 부분을 클릭하시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도메인의 그 사례들을 실제로 보실 수가 있어요. 보시면 이제 뭐 IT, 보안, 비즈니스 분석, 기타 등등에 대한 유즈 케이스를 바탕으로 실제로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트레이닝 모델이 만들어지면 좋은지 이런 그 아이디어들을 얻으시기에 좋은 샘플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문법 형태로 다 샘플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제 하나 프리딕트 필드라는 부분을 프리딕트 필드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떤 거를 해볼까요? 일단 파워 컨섬션 이 예제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제가 이거는 샘플로 이제 간단하게 만들어졌는데 쭉 보시면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의 파워는 이만큼이었는데 그리고 CPU 사용량, 디스크 액세스, 디스크 블락, 기타 등등 이런 필드들의 값들이 이렇게 트레이닝 셋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결국은 파워를 예측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파워를 예측하기 위해서 어떤 값들을 사용한다 라는 거고 그래서 fit 모델이라고 클릭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피팅된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값은 223인데 예측은 223.76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차이는 요만큼이었다라는 거를 이제 여기 보시면 7대 3의 비율로 내가 가진 지금 몇 건의 데이터죠? 3만 건의 데이터를 7대 3의 비율로 나눠서 7은 모델을 만들고 3은 검증을 하는 데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알고리즘에 클릭을 해보시면 뭐 리니어 리그레션, 랜덤 포레스트 여러 가지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예측하고자 하는 필드도 파워가 맞죠. 그런 다음에 이제 예측을 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할 피처들 이것도 이제 하나의 힌트로 얻으실 수가 있어요. 파워를 예측하기 위해선 이런 피처들을 사용하면 되는구나 하는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별로 파라미터를 해야 하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그 포레스트 안에 그 트리들이 몇 개가 있느냐 이거는 이제 N 에스티메이터라고 해서 이거는 뭐 12로 조정해 보실 수도 있고 맥스 뎁스는 그 포레스트를 만들기 위해서 뎁스를 몇 개까지 가져가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파라미터들이 있습니다. 파라미터들을 조정하시고 역시 fit 모델 하시면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과 같은 방법으로 모델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 결과도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모델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이 show SPL 하시면 실제 SPL을 보실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UI를 능숙하게 사용하시게 되면 SPL이 더 빠른 시점에 오시게 될 거거든요. 보시면 fit하고 알고리즘 쓰고 뭘 예측할 건데 from 어디서 어떤 값들을 참조를 해서 example 언더바 서버 언더바 파워라는 모델 이름으로 넣겠다라고 이렇게 모델 이름을 정의한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측 모델 같은 경우는 정답지가 있으니까 이런 모델에 대한 그 성능을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보시면 초록색은 예측값, 파란색은 실제 값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눈으로 봐도 이제 예측이 잘 맞는 것 같죠, 모델이. 이것도 이제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차이가 굉장히 적은 걸로 보이는데. 그래서 보시면 역시 이제 샘플 데이터니까 이렇게 R제곱 스태티스틱이라든지 루트 및 스퀘어 에러가 상당히 좋은 값으로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 환경에서는 이렇게까지 값이 좋게 나오시진 않겠지만 이거는 샘플이라는 걸 감안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임포턴스 같은 경우는 그럼 이 모델을 만드는데 얼마나 어떤 피처가 기여를 많이 했느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라스트 레벨 캐시 레퍼런스라는 피처가 가장 이 모델을 만드는데 기여를 많이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 그럼 내가 이렇게 모델을 만들었다. 이거를 실제 데이터에 어떻게 적용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데이터를 보면 네, 이제 사실은 이게 트레이닝 셋이니까 AC 파워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데이터에는 AC 파워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8개 피처를 사용해서 AC 파워를 예측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어플라이 하시고 내가 만들었던 모델의 이름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면 예측된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을 잡으셨겠지만 이렇게 트레이닝하는 이 알고리즘, 이 트레이닝하는 SPL을 뭐 하루에 한 번 배치로 과거 15일치 한 번에 딱 돌려서 모델을 만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탐지하는 예측하는 이 모델은 또 1시간에 한 번씩, 뭐 30분에 한 번씩 돌리시게 되면 여기 보이시죠? 실제로 예측한 값들이 이렇게 나오는 거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운영 환경에서는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쇼케이스에서 시작했지만 이거를 사실은 익스페리먼트에서 여러 번 시도를 해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러 가지 나의 문제에 따라서 뭐 이런 것들을 파워 프리딕이라는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제가 이미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만들어 놓게 되면 익스페리먼트 히스토리라고 해서 이제 과거에 제가 돌렸던 기록이 계속 다 남아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모델을 사용했을 때 값은 이거였고 또 이거였고 하는 그 히스토리들이 다 남아있기 때문에 가장 점수가 좋았던 거를 로드 세팅에서 불러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값들도 다 익스페리먼트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또 결정적으로 여기 보시면 액션에 보시면 스케줄 트레이닝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코어에서 많이 사용하는 스케줄링 거는 UI랑 똑같죠. 이걸 통해서 트레이닝 주기를 설정하실 수가 있고 퍼블리시 클릭하시게 되면 어느 앱에 배포할 건지 선택하시고 서밋 하게 되면 제가 방금 요 익스페리먼트에서 만든 모델에 대해서는 apply AA 하시면 실 데이터에 적용을 해보실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it 하는 부분과 apply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인데요. 제가 맥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파워가 8%밖에 남지 않았는데 혹시 파워가 있으시면 좀 사고가 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프레딕트 필드를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실제 환경에서는 프레딕트 필드에서 예측 모델을 만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실 데이터를 운영하는 환경에서는 장애에 대한 네. 감사합니다. 네,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죄송합니다. 그 실 데이터에서는 트레이닝 셋을 만들기 위한 데이터가 충분치 않아요. 왜냐하면 장애가 났다 안 났다 이런 전체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도 힘들고 보안에서는 이게 위협이었다, 뭐 공격이었다라는 데이터셋을 ML을 만들 정도로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바로 적용해 보실 수 있는 방법이 바로 Detect Outlier라는 기법입니다. 이거는 정답지가 없어도 내가 지금 가진 데이터의 분포만으로 튀는 점들을 찾아내고 그 튀는 점들을 마킹을 해가면서 점점 이제 트레이닝 셋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적용해보기 용이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강하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서버 리스폰스 타임이라는 가장 좀 간단한 예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클릭을 해보시게 되면 각 시간대별로 리스폰스 타임이 이렇게 매핑이 해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거를 이제 나는 리스폰스 타임에 대한 아웃라이어를 잡고 싶고 그다음에 threshold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이나 뭐 미디언 앱솔루트 데비에이션이나 뭐 사분위수를 이용한 그런 기준을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디텍팅을 해보게 되면 네. 이렇게 튀는 점들이 보여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점들을 튀는 장애가 난 지점이었다라고 마킹을 하게 되면 이제 트레이닝 셋을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이제 슬라이딩 윈도우라고 해서 이거는 이 조건들이 얼마나 그 주기성을 갖고 움직이느냐에 대한 얘기인데 지금 보시면 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리스폰스 타임이 24시간 주기로 계속해서 변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10분당 포인트 하나가 잡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24시간 60분이면 나누기 10분 하면은 이제 144개의 유닛이 이제 하루를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144 하고 디텍트 아웃라이어 하시게 되면 얘는 이제 하루의 주기로 바뀌는 기준을 해서 아웃라이어를 디텍팅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쇼 SPL 해보시면 ML을 적용했다기보다는 얘는 이제 통계를 가지고 에버리지에서 얘를 뭐 스탠드 디비에이션을 6개를 아래로 가져가고 어퍼 바운드는 뭐 위로 6개를 가져가고 이런 통계를 활용한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ML을 사용하시기 이전에 이런 아웃라이어 디텍팅을 하는 통계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먼저 이제 트레이닝 셋을 만들기 위한 기초 작업들을 해주신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바로 적용하시기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시간이 많다면 이제 여러 가지 유즈 케이스를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 이제 정해진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이쯤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다시피 설문을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링크로 이동을 하셔서 설문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그 예약하신 분들 중에서 그 삼성전자 분들은 저희가 이제 줌으로 저 웨비나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회사에서 막혀가지고 접속이 안 되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전화를 되게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녹화가 돼가지고 제공을 보여드릴 수 있게 할 텐데 오늘 저희 접속하지 못하신 분들 뭐 양해 말씀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녹화본을 보실 때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하여간 제가 미흡한 점도 좀 많았었는데요. 하여간 그 웨비나 들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